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후보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과 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으로 후보자를 사퇴시켰습니다. 그만큼 시급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됐고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진 사퇴라고는 하지만 발표 30분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명 철회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것이 발표된 건 어제 오전인데요. 그제부터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동호, 최정호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의 강한 우려가 청와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토요일에 일부 수석 비서관들이 회의를 한 뒤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같은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YTN과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부 후보자의 사퇴를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신속하게 낙마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미 이 분위기가 좀 감지됐었다 이런 얘기인데 두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인데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국정 운영에서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조 후보가 참석했던 스페인에서 열린 학회는 이른바 가짜 학술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이 됐는데요. 거기에 외유성 출장 또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맡는 장관으로서 집을 3채나 보유해서 투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도 사퇴한 이유가 공교롭게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었기 때문에 최 후보자를 안고 갈 경우에는 자칫 청와대가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면죄부를 준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조동호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 말고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동산 투기 논란도 미리 검증했다는 건데 이건 그럼 괜찮다고 본 겁니까? 글쎄요. 일단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특히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고가의 아파트를 3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힌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죠. 청와대도 다 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 후보자는 교통 전문가이고 또 현재 국토부에서는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탁을 한 측면이 있다라는데요. 그리고 또 집을 3채를 보유한 이유를 최 후보자가 소명을 다 했고 또 집이 많다고 꼭 장관을 못하는 거냐 그리고 또 7대 이른바 청와대가 정한 이른바 7대 인사검증 배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7대 배제 기준을 보면요. 불법적 재산 증식이라는 배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투기라고 해서 꼭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까지 총괄하는 주무장관을 뽑는데 이 부동산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인사추천을 맡는 조현옥 인사수석 또 검증을 맡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하고 또 검증해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두 사람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안의 분위기를 보면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가 밝힌 검증 실패, 이른바 검증 실패 이후로 청와대가 밝힌 이유는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 7대 기준에는 어긋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인사 라인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예. 설명입니다. 대신에 이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리를 던지는 게 능사일까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처리 등 검찰 개혁 문제가 문 대통령이 맡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수석 비서관인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수석 비서관이겠는데요. 때문에 예. 문책성 인사보다는 청와대 개편 등의 형식으로 교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김도원 기자. 과거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예,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에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를 하면서 당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추천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는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를 봐도 2009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에 김태호 총리 후보가 또 문제가 돼서 사퇴를 했는데요. 이때는 별다른 문책 인사나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사 검증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문책이나 사의 표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좀 달랐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남은 장관 후보자 5명입니다. 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추가 낙마자가 있을까요? 예, 추가로 정리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면 예. 어제 발표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사퇴 요구가 아주 거셉니다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시각이고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영선 후보자 역시 별다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청와대로서는 문제가 되는 후보자 2명을 정리한 만큼 다른 후보자들은 이미 절차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김도원 기자였습니다.